안녕하세요. 우아한 여자 김정희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지요.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떡볶이 노래하면 역시 DJ DOC의 신당동 떡볶이집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고급진 떡볶이 노래를 박명수 씨가 불렀네요. 노래 듣고 갈게요. 불가게 떡볶이 맞춤바로 우리 가게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쌀떡볶이 너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미료는 절대 이거 어쩌지 저기 가서 먹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리로 가자 명수의 떡볶이 소맛 찬 입맛이 바삭바삭 오징어 튀김 매콤한 명수의 떡볶이 일단 먹고 시작해야 다 같이 가자 박명수 씨는 쌀떡볶이를 외치고 있네요. 그만큼 밀떡볶이가 대중화되었다는 이야기겠죠. DJ DOC는 제 아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가수라서 소개 좀 해야겠네요. 그들 모두 DJ 출신이라죠. 별명이 미운 오리 새끼들. 너무 잘 어울려요. DOC는 드림 오브 칠드런의 이니셜로 가수가 되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려는 DJ라는 뜻이 담겨 있다네요. 결국 꿈을 이루었네요.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떡볶이의 기원이 궁중 음식이라면 아이러니하죠. 1962년 일본에서 서울로 돌아온 덕혜옹주가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가 떡찜. 떡찜은 고종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먹었던 것으로 흰떡을 납작 썰어 간장 양념하여 살짝 볶은 음식이죠. 이것이 간장떡볶이. 사람들은 덕혜옹주가 좋아하였다 하여 이것을 궁중떡볶이라 부르게 되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떡볶이의 원조는 떡산적이라고 봐요. 산적은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지지는 음식으로 떡산적 역시 떡과 고기, 채소 등을 꼬챙이에 꿰어 만든 음식이죠. 그런데 접시에 담을 때는 먹기 편하라고 꼬챙이를 빼놓지요. 이런 관습에서 비롯하여 아예 꼬챙이에 꿰지 않고 곧바로 재료를 기름에 볶든지 아니면 굳은 떡을 재료와 함께 찜을 찌든 이것이 떡볶이가 되었다고 봐요.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떡산적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을 영조 승정원 일기를 통해 추측할 수 있죠. 어머니께서 절편과 병적을 좋아하셨는데 치아가 좋지 않아 잘 드시지 못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병적이 떡산적을 말하지요. 숙빈 최씨는 사극 드라마 동의로 사람들에게 친숙하죠. 떡산적과 떡찜은 조리법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요리는 설날에 떡국 먹기도 힘든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죠. 1938년 발표된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가사에 떡볶이와 불고기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떡볶이라는 말은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에 생긴 것으로 보아요. 실제로 이 시기에 발행한 모든 요리책에 떡볶이가 있었다고 하죠. 다만 불고기와 함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인 것만은 틀림없죠. 떡찜과 궁중 떡볶이는 오방색을 갖춰 만드는 고급 음식이에요. 소고기와 표고의 검은색, 양파의 흰색, 당근과 홍고추의 붉은색, 풋고추의 파란색, 황색 지단의 노란색을 모두 갖춰 입맛을 돋우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랍니다.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떡볶이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그래도 가래떡에 온갖 재료가 들어간 떡볶이는 서울 부자들 사이에서 잔치상이나 명절 음식으로 인기를 누렸지요. 하지만 가난한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답니다. 한국전쟁 이후 쌀이 부족해 쌀떡이 더욱 귀해졌을 때 나타난 것이 원조 밀가루지요. 게다가 정부는 분식을 장려했어요. 1960년대 이후 떡집에서는 밀가루를 섞어 밀떡을 만들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밀가루는 진짜 가루라고 해서 진가루라고 부를 만큼 양반들과 부자들의 별식에나 쓰였던 귀한 식재료였어요.
그런 밀가루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떡볶이에는 당연히 쌀떡 대신에 밀떡이 들어갔지요. 흔히 현대의 고추장 떡볶이는 한국전쟁 후 1953년에 마봉님 할머니가 신당동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팔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당시의 여러 시대적 조건이 현대의 떡볶이를 탄생시켰죠. 처음에는 연탄불 위에 고추장, 춘장을 섞은 양념으로 만들었답니다. 고추장 떡볶이가 등장하는 데는 고추장의 보급도 한몫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많은 가정에서는 이전처럼 집에서 장을 담가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특히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겐 장을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숙제였지요. 이때 등장한 것이 공장식 고추장. 저렴한 밀가루로 담그는 공장 고추장은 시장을 장악해 나갔고 거리의 떡볶이에 에너지를 공급했지요. 값싼 밀떡은 고추장과 궁합이 맞았어요. 밀가루떡은 찰기가 떨어져 궁중식으로 간장과 고기에 볶으면 맛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싸구려 공장 고추장에 버무리니 맛이 좋았지요. 값도 쌌고 단맛이 입에 맞았거든요. 게다가 1970년대 품종 개량으로 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자 한국 음식은 맵다라는 공식을 만들었죠. 공장식 고추장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독대 없애기 운동이에요. 장독대 없애기 운동이 있었다고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960년대 후반에 서울시는 도시생활 합리화 운동의 하나로 장독대를 없애자는 운동을 했어요. 당시 서울시장은 대규모 김치, 간장, 된장 공장을 육성해 장독대를 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정부는 가정에서 장 담그는 것을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이라는 편견을 부추겼고요. 게다가 부실공사로 무너진 와우 아파트. 그것이 무거운 장독대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렸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장독대 없애기의 진짜 이유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인력 동원과 아파트 건설 때문이었답니다. 자, 떡볶이에 어묵이 없으면 섭하죠. 간장 떡볶이에 고기 대신 값싼 고추장 양념에 어묵을 넣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비결이 되었다지 뭐예요. 이런 사회적 여건에 따라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신당동 떡볶이 골목도 197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MBC 라디오의 인국기의 여성살롱이란 프로그램에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고요. 결국 원가 전략이 새로운 맛의 음식인 고추장 떡볶이를 만들어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지금은 맛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면서 다양한 맛의 떡볶이가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고 있지요. 오늘은 떡볶이 먹을 마음을 가지고 떡볶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